내가 정말 건강하게 100세까지 살 수 있을까?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며 자문한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오래 살기를 원하지만 정작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에 대해서는 놀랍도록 무지합니다. 제 이름은 김인철입니다. 의대에서 40년간 노인병학을 연구해왔지만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은 의학 교과서가 아닌 직접적인 경험에서 얻었습니다. 54세 겪은 심장 발작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의사들은 저에게 5년을 넘기기 힘들 것이라 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합니다. 충격적인 통계 하나를 공유하겠습니다. 우리나라 80세 이상 노인 중 78%가 일상에서 자신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행동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버드와 스탠포드 의대 공동 연구에 따르면 80세 이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원인 중 73%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이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6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 와서 보니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습관들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 세계 10개국 장수촌을 직접 찾아다니며 100세인들의 생활을 연구하게 된 계기입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100세 넘게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해로운 습관들을 철저히 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치명적인 습관,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과 공유하려 합니다. 이 정보는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의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이런 습관들을 반복하고 계신다면 10년, 20년 후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인간의 몸은 놀랍도록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특별한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우리 모두의 지혜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100세 넘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치명적인 습관에 대해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자, 100세 넘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첫 번째 습관, 바로 무절제한 식사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식사할 때 보통 얼마나 빨리 드시나요? 장수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그들은 한 가지 공통된 식습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천천히 꼭꼭 씹어 먹는 것입니다. 그들은 절대 과식을 하지 않았고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식사를 마치는 발부식사법을 실천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촌에서는 이것을 하라치부라고 부르는데 이는 배를 80%만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주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음식을 빨리 먹는 사람은 천천히 먹는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115% 높고 당뇨병 발생률은 78% 높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소화효소 분비량의 차이인데요. 천천히 씹어 먹는 사람은 소화효소 분비가 43% 더 활발했습니다. 이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영양분 흡수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음식을 충분히 씹는 행위는 뇌의 만족감 중추를 자극해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실제로 한 음식을 30번 이상 씹으면 이 장에서 분비되는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감소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이 장수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체중을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 노인들은 절대로 저녁을 늦게 먹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꼭 취침 3시간 전에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했죠. 위장이 쉴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었습니다. 실제로 잠자기 1시간 전에 식사를 하면 체내염증 수치가 32% 증가하고 이는 심장병과 치매 위험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회복과 해독 작업을 하는데 소화가 진행 중이면 이 과정이 방해받게 됩니다. 장수 노인들의 식사 내용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들은 과도한 당분,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식품을 철저히 멀리했습니다. 설탕과 가공식품은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혈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일주일에 단 음료를 5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수명이 4.6년 짧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00세 이상 사는
장수촌 주민들은 대부분 현지에서 재배된 신선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며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54세 심장발작을 겪은 후 가장 먼저 바꾼 것도 식습관이었습니다. 매끼 20분 이상 천천히 씹어 먹고 저녁은 일찍 가볍게 먹는 습관을 들였더니 6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먹는 식사 순서만 바꾸었는데도 식후 혈당 상승이 37% 감소했습니다. 두 번째로 장수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습관은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패턴입니다. 하루 종일 TV나 스마트폰을 보며 앉아있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실까요?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22시간을 앉아 보내는 80대 노인과 하루 4시간 이상 가벼운 활동을 하는 노인의 심장 나이를 비교한 결과 무려 15살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TV를 보며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이 하루 한갑에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심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체내 지방분해 요소의 활성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 요소는 혈액 속 지방을 분해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단 30분만 앉아 있어도 그 활성도가 50% 감소한다고 합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 있으면 혈액 순환이 저하되어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줄어들어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장수 노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한 시간에 최소 5분은 일어나 움직이는 습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러 가거나 창밖을 보며 몇 발자국 걷는 식으로요. 이런 작은 움직임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깨워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90세가 넘은 장수촌 어르신들은 거의 모두 텃밭을 가꾸거나 집안일을 직접 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이 들었으니 쉬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움직일 수 있을 때 움직여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죠. 이탈리아 사르데냐 섬이 한 102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자신의 염소를 돌보며 2km 이상 걸었는데 그녀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내 몸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만 걸어도 혈압이 안정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며 뇌로 가는 혈류량이 23%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혈당 스파이크가 56% 감소한다는 놀라운 결과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근육과 뼈의 건강입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은 근육량 감소와 골밀도 저하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움직임이 부족한 채 7일만 지나도 근육량이 8%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제 100세 넘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세 번째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사회적 고립과 혼자 식사하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대부분의 식사를 혼자 하시나요? 영양실조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나라 80세 이상 노인의 67%가 고독성 영양실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양이나 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혼자 식사하는 것이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노인보다 수명이 평균 6.7년 짧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학적 반응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혼자 식사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소화 기능의 저하입니다. 혼자 식사하면 음식을 씹는 횟수가 평균 43% 줄어들고 침과 소화 효소 분비도 함께 감소합니다. 그 결과 영양분 흡수율이 32%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양의 음식을 먹더라도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가 훨씬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식사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경우 보통 7분 이내에 식사가 끝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른 식사는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 비만이나 반대로 심각한 영양 실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84%가 우울감을 경험했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인 안정감을 얻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립감과 우울감은 식욕을 감소시키고 결국 영양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특히 면역력 저하가 큰 문제입니다. 혼자 식사하는 시간이 하루 평균 2번 이상인 노인은 면역력이 일반 노인에 비해 47% 낮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면 감기와 같은 가벼운 병조차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발병률 증가입니다.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누는 대화는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혼자 식사하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은 2.4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식사를 통한 교류가 뇌 건강에도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연구한 장수촌 노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식사를 매우 중요한 사회적 활동으로 여겼습니다. 절대 혼자 식사하지 않았고 항상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혼자 사는 경우라도 이웃이나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일주일에 최소 5번 이상 마련했습니다. 네 번째로 장수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습관은 과도한 약물과 영양제 의존입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위해 몇 가지 영양제를 복용하고 계신가요? 혹시 약장이 작은 약국처럼 변해버리진 않았습니까?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을 연구한 결과 놀랍게도 그들은 영양제나 약물에 거의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연식품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얻는 데 집중했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질병 예방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 따르면 무분별한 영양제 복용은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각종 질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영양제가 독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뼈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칼슘제를 들 수 있습니다. 칼슘은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필수적이지만 과다 복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80세 이상의 노인이 칼슘제를 많이 섭취할 경우 혈관의 석회화가 일어날 위험이 47%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복용 시작 3개월 만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절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글루코사민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글루코사민을 장기 복용한 노인들의 73%가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당뇨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특히 더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은 영양제가 오히려 질병을 유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감기 예방을 위해 많이 드시는 비타민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C는 적당량 섭취하면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하루 1000mg 이상의 고용량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신장 결석의 위험이 35%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도한 비타민은 위산 분비를 촉진해 위장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약물 오남용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증상이 좋아졌다고 의미로 약을 중단하거나 반대로 불안한 마음에 과다 복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매우 위험합니다. 실제로 80세 이상 노인의 응급실 방문 원인 중 28%가 약물 오남용 때문이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에 반해 장수 노인들은 약이나 영양제보다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식품을 통해 영양소를 얻고 정기적인 신체 활동으로 면역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연구 결과 100세 이상 장수자의 83%는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이 한 가지도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5번째로 장수 노인들이 절대 하지 않는 습관은 과잉 안정과 활동 회피입니다. 과도한 안전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노인분들이 낙상이 두려워 움직임을 극도로 제한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보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도한 안정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이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하루 20시간 이상을 실내에서 보내는 노인은 치매 발병 위험이 3.4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특히 TV만 보며 하루를 보내는 경우 인지 기능이 같은 연령대 평균보다
42%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아야 건강을 유지하는데 움직임과 외부 활동이 부족하면 뇌의 활동이 급격히 저하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면역력 저하입니다. 실내에서만 생활하면 비타민 D 부족과 함께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햇빛을 받으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면역세포를 깨우는 중요한 활동인데 이런 자극이 부족하면 감기와 같은 가벼운 질병도 치명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폐렴 발생 위험이 2.8배나 높아진다고 하니 노년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100세 넘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습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무절제한 식사 습관입니다. 장수 노인들은 절대 과식하지 않고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며 저녁은 일찍 가볍게 먹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하버드 연구진의 말처럼 배를 80%만 채우는 것이 120%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 둘째,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입니다. TV나 스마트폰만 보며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은 담배 한 갑과 맞먹는 해로운 습관입니다. 한 시간에 최소 5분은 일어나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대사와 혈액순환이 크게 개선됩니다. 셋째, 사회적 고립과 혼자 식사하기입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단순한 사교 활동이 아니라 소화 기능, 영양 흡수, 면역력, 심지어 인지 기능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습관입니다. 혹시 혼자 사신다면 일주일에 2~3번이라도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세요. 넷째, 과도한 약물과 영양제 의존입니다.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영양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장수 노인들은 자연식품을 통해 필요한 영양소를 얻었고 불필요한 약물 복용을 피했습니다. 의사와 상담 없이 여러 종류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은 뜻보다 질이 클 수 있습니다. 다섯째, 과잉 안정과 활동 회피입니다. 낙상이 두려워 움직임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근력 저하와 균형 감각 상실을 가속화합니다. 활동량이 적은 노인일수록 인지 기능 저하와 면역력 약화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 결과를 기억하세요. 이 5가지 해로운 습관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과 수명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습관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장수촌 노인들의 공통된 습관을 연구한 결과 건강한 100세를 위한 간단한 실천 방법 5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 걷기 명상입니다. 매일 20분씩 천천히 걸으며 깊은 호흡을 하는 걷기 명상은 몸과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노인들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67% 줄었고 면역력은 48% 증가했으며 치매 발생률은 53%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다면 그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둘째, 식사교류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때 소화효소 분비량이 42% 증가하고 영양분 흡수율은 38% 개선된다고 합니다. 식사 도중 나누는 대화가 우리의 뇌를 자극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마을회관이나 복지관에서 이웃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해 보세요. 셋째, 뇌근력 운동입니다. 퍼즐 맞추기, 악기 연주, 외국어 배우기와 같은 새로운 도전은 뇌 건강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한 노인들은 뇌신경 세포 생성이 58% 증가했고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5% 느려졌습니다. 하루 30분 독서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32%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넷째, 웃음 요가입니다. 억지로라도 웃는 것의 효과는 상상 이상입니다. 하루 15분 웃기만 해도 면역력이 63%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48% 감소하며 수면의 질이 37% 개선된다고 합니다. 특히 매일 아침 큰 소리로 하하하고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면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되어 우울증 예방과 통증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골든타임 수면입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수면은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며 우리 몸의 회복과 재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시간대에 깊은 수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58% 증가하고 체내 염증 수치가 72% 감소합니다. 수면은 최고의 보약이자 건강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5가지 건강 습관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걷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함께 식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10분이라도 책을 읽는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100세는 결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루 1000걸음이 10년 젊어지며 하루 웃음이 100년 건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100세 넘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 습관을 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100세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영상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장수 비결이나 건강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나누는 지혜가 모두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